A federal judge dismissing the criminal cases against former FBI Director James Comey and New York Attorney General Letitia James. The dismissals are not about the merits of the case, but with Trump's handpicked prosecutor, Lindsay Halligan. The judge finding her appointment as interim U.S. Attorney for the Eastern District of Virginia as invalid, and therefore she does not have the authority to present indictments. 일부 사건들은 개별적인 결정뿐만 아니라 이를 억제해야 할 제도적 구조의 잠재적 결함을 드러내고 있다. 11월 14일 상원사법위원회의 공식 청문회에서 미국 법무장관 대행인 파멜라 본디는 그간 정기적인 입법감독 일정의 일부로 여겨지던 회의의 예상된 흐름을 갑작스럽게 중단시키는 발언을 했다. 그녀의 발언 내용은 내부 절차에 대한 설명만을 포함하지 않았다. 공식 청문회에서 법무부 수장이 헌법에 따라 사전 유효한 지명이 필요했던 행위의 사후적 합법화를 승인했다고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논의 대상은 행정적 지연이나 기술적 해석이 아니었다. 공개적으로 인정된 것은 미국 헌법 임명 조항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이었다. 회의 분위기는 이미 비정상적인 일이 예고되고 있음을 암시했다. 사법제도 무결성 수회 앞장서 온 상원 의원들의 참석과 함께 1월 6일 사건 관련 보좌관 채용, 에프스타인 사건 관련 명단 비밀 유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와 반대자를 포함한 민감한 사건에서 검찰의 행보 등 방대한 안건이 상정되었다. 그러나 본디가 직접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한인정은 회의의 흐름을 바꿔놓았다. 청문회 공식 기록과 사건에 첨부된 법원 문서에 따르면 본디는 사건 발생 후 이미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을 담당하고 있던 한 검사의 공식 임명서에 사인을 했다고 인정했다. 사후적으로 공식 승인 없이 진행된 절차적 행위의 합법성을 인정하려는 시도는 행정 영역을 넘어서는 의문을 제기한다. 이는 권력 분립의 핵심에 도달한다. 이 사건의 영향은 당시 법정 내에서 발생한 일에 국한되지 않았다. 청문회 직후 전문 매체들이 인터뷰한 법학자들은 본디가 설명한 관행이 대법원에 확립된 판례, 어디에도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정반대다. 행정부의 권한 범위에 관한 기초 판결 이후 특정 공직에 정식으로 임명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법적으로 무효라는 것이 지배적인 해석이다. 따라서 본디가 행한 것으로 인정한 행위는 단순히 일련의 절차의 유효성을 변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승인한 당국 자체의 정당성을 의심받게 한다. 이는 해당 사건의 파장이 정당 간 경계를 넘어 확산된 이유를 설명한다. 같은 날 오후 보수 성향의 법률센터 소속 전문가들은 공개 성명을 통해 법무부 수장이 자신의 존재 근거가 되는 헌법 조항을 위반하며 행동할 때 생기는 선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사건은 또한 수년간 권력 간 긴장 이후 사법제도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최근 몇 달간 구축되어 온 서사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본디는 자신이 맡은 직위의 헌법적 기초와 양립할 수 없는 관행을 인정함으로써 공공행정의 핵심 부문에 여전히 제도적 불투명 영역이 존재한다는 인식을 재차 불러일으켰다. 이는 단순히 문서의 형식적 유효성 문제가 아니다. 사실들을 형식에 맞추기 위해 소급적으로 재구성하려는 노골적인 시도다. 사건의 시간적 흐름만 보더라도 법치주의 원칙과 양립할 수 없는 순서를 보여준다. 먼저 절차적 행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를 수행한 공무원의 임명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그 후에야 소급적 유효성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순서의 역전은 기술적 세부사항이 아니다. 공공권력이 행동에 선행해야 한다는 전제를 부정하는 것이다. 결코 그 반대가 아니다. 향후 제도적 단계는 상당 부분 국회와 감독기관이 채택하기로 결정한 대응에 달려있다. 그러나 이미 확립된 것은 정치적 권위와 헌법적 합법성 간의 관계 처리에 있어 새로운 차원의 법적 복잡성이다. 본디의 발언은
단순히 입법 청문회의 또 다른 논란으로 잊히지 않을 것이다. 이는 기록되고 필사되어 진행 중인 사법 절차에 첨부되었다. 그 효과는 누적적이다. 법무부의 과거 행동을 해석하는 방식을 바꾸는 동시에 향후 결정의 신뢰성에 조건을 부과한다. 이러한 제도적 변이, 기술적 세부사항이 더 큰 불균형을 드러내는 경우 바로 이와 같은 사건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것이 필수적인 이유다. 우리의 역할은 바로 이러한 초점을 유지하며 독립적이고 명확하게 전개되는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표면상 단발성 사건들이 소음이 아닌 신호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시점부터 파멜라 본디 법무장관과 관련된 사건은 개별적인 예외로 해석되지 않고 연방사법기구 내부에 잠재된 긴장을 드러내는 보다 광범위한 제도적 수렴 현상의 일부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미 고도의 민감성을 지닌 수사를 진행 중이던 검사의 소급적 임명은 단순한 기능적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미국에서 공공 권력 행사의 정당성을 규율하는 헌법적 구조의 핵심을 직접 건드린다. 헌법 제2조에 규정된 임명 조항은 행정부 공직자들이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직위에 합법적으로 취임하기 위해 요구되는 절차를 명확히 정의한다. 이 조항은 기술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만 권력 분립에서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단순히 지연된 서명의 유효성뿐만 아니라 결정이 내려지고 조치가 실행된 정확한 시점에 헌법적 권한 부여가 존재했는지 여부다. 유효한 임명과 직무 수행 사이의 동시성 요구는 장식적이지 않다. 이는 공식적 통제 밖에서 비공식적 위임에 의한 권력 행사를 방지하는 장치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무부 내부의 전개는 새로운 차원을 얻는다. 청문회 이후 제출된 법원 문서들은 법무부 자체 법률팀이 서면으로 임명 소급 유효화 시도가 법적 근거가 없음을 인정했음을 드러냈다. 이는 단순히 행동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부적절성에 대한 제도적 인식도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합, 부적절한 행동과 내부적 부적절성 인정은 사건 분석을 전환시킨다. 무지나 해석 오류를 주장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해진다. 이 사건에 대한 사법적 대응은 필연적으로 이러한 의도성의 정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더해 지난 몇 달간 이루어진 일련의 임명과 행정적 결정들은 회고해보면 일반적인 헌법적 절차에서 벗어난 행동 패턴을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제도적 붕괴 사건과 연관된 공무원들의 채용, 선택적 편향성을 띤 수사 진행, 기밀 절차에서 공식적 투명성 기준의 누락 등은 권력 행사의 비공식화 현상을 구성한다. 각 조치가 개별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결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절차적 편차는 근본적인 논리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는 정치적 의도를 부여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식 통제 체계를 벗어난 반복적 관행으로 인해 제도적 기준이 불안정해지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렴은 해당 사건이 일시적인 뉴스로 즉시 묻히지 않은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임명 구조에 반하는 행위의 법적 영향만으로도 그 자체로 상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제도적 절차를 도전하는 일련의 행위에 포함됨으로써 예외는 단서가 된다. 따라서 제기되는 논쟁은 단순히 발생한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한 것이다. 양당 의원들은 특히 법적 결정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충돌할 때 법무부의 지속적인 감독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메커니즘 부재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 대법원은 아직 본디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중요한 선례를 보유하고 있다. 이전 판결에서 법원은 법적 성격을 지닌 직위에 대한 법적 임명 권한이 부재할 경우 그 기간 동안 행해진 모든 행위는 무효라고 이미 판시한 바 있다. 판례는 권력 행사가 실질적이었고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초래한 경우 권한의 소급적 정규화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험은 단순히 향후 유죄 판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종결된 소송들이 사법적으로 정당성을 상실할 가능성에 있으며 이는 예측 불가능한 제도적 파장을 초래할 수 있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은 법무장관이 직접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공직권한 남용을 다루는 법학 이론은 정당한 임명 없이 권한을 행사하는 자는 해당 행위의 무효뿐만 아니라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민사 및 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부적절한 권한 행사가 최고 권위자의 의도적 결정에 의한 경우 법적 적용 범위는 허위 진술 사법 방해, 권력 남용 등의 범죄에 이를 수 있다. 이러한 각 범죄 유형은 각각의 판례와 특정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공직을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는 공통점을 공유한다. 법무부는 자체 문서에서 소급적 유효화 시도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인정함으로써 내부적 딜레마를 초래했다. 해당 기관의 수장이 자체 검사들의 기술적 권고를 거스른 것이라면 기능적 불일치가 존재함을 설명해야 한다. 행정당국과 기술부서 간의 이러한 괴리는 법무부의 향후 조치를 취약하게 만들고 다른 기관들이 법무부 행위의 일관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위험은 이중이다. 법적으로는 과거 행위의 잠재적 무효성, 정치적으로는 이러한 유형의 불일치가 연방정부 구조 내에서 초래하는 제도적 불안정성이다. 본디 사건은 또한 공무 수행의 기술적 측면과 국가기구의 전략적 활용 사이의 경계가 점점 더 모호해지고 있다는 인식을 강화한다. 비정상적인 인사, 의문스러운 동기의 결정, 비표준적 행위에 대한 공개적 인정 등 일련의 사건들이 겹치면서 오류와 방법의 구분이 더욱 엄격히 검토되어야 할 시나리오가 그려진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현재의 제도적 역학관계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는지 이해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유형의 분석, 사실의 전개와 시스템 내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 분석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작업을 심화하고자 한다. 여기서 제안하는 바는 이러한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며 결정들을 맥락화하고 그들이 민주적 기관들의 더 넓은 운영 방식에 대해 무엇을 시사하는지 강조하는 것이다. 파멜라 본디 검찰총장에게 귀속된 행위의 법적 범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반된 해석이 존재한다. 일부 분석가들은 소급적 정규화 시도가 행정상 시정 가능한 부정행위로 분류될 수 있으며 구조적 차원의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다른 분석가들은 당시 행위가 유효한 권한 부여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법적 근거 자체를 훼손하여 그 효과를 법적으로 취약하고 제도적으로 지속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의견 차이는 기술적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공공 권력의 한계와 사법 제도가 내부 결함을 억제하는 기능에 대한 산기한 이해를 반영한다. 현재 단계에서 논란은 세 가지 주요 분석적 전선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검찰총장의 개인적 책임에 관한 것이다. 헌법을 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법학자들은 본디가 문서 위조 및 사법 방해에 관한 연방 법률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특히 형식적 요건을 회피하려는 고의적 의도가 입증될 경우 더욱 그러하다고 말한다. 반면 보다 맥락적 해석을 지지하는 전문가들은 해당 직위의 정치적 제도적 복잡성으로 인해 임명된 공직자에게 가혹한 제재를 가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핵심적인 한 가지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한다. 이 논쟁은 도덕적 또는 당파적 성격이 아니라 구조적 성격이라는 점이다. 두 번째 축은 소급 임명된 검사의 행위가 무효화될 경우에 실질적 영향을 다룬다. 법원이 해당 행위들을 무효로 판단할 경우 수사 기소 및 후속 결정들이 무효화될 수 있으며 이는 진행 중인 사건과 종결된 사건 모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쇄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반대로 시스템의 기능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합법성의 외관 원칙에 근거하여 이러한 행위들을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제도적 안정성과 헌법적 엄격성 사이의 긴장은 여전히 통일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각 사건의 맥락에 따라 상이한 법원들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할 수 있다. 세 번째 축은 많은 이들이 가장 민감한 부분으로 여기는 사건의 정치적 해석과 관련된다. 상급 법원의 대응 방식은 유사한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남용으로 규정함으로써 향후 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례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선례는 법적 차원을 넘어선다. 이는 향후 당국자들이 자신들의 행동 범위를 인식하는 데 지침이 된다. 관대한 결론은 제도적 관용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엄격한 판결은 정치의 사법화 확대라는 시각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러한 해석들은 중립적이지 않다. 모두 미국 제도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검토 중인 제도적 대안에는 사건 종결 형사 책임 추궁을 포함한 공식 수사 개시, 행정 절차 개시 등이 포함된다. 각 옵션은 법무장관 법무부 권력 분립에 서로 다른 함의를 지닌다. 현재까지 공식적인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의회는 내부적으로 추가 청문회 개최의 타당성을 검토 중이다. 대법원은 아직 직접 개입하지 않았으나 관측통들은 대법관들이 사건의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전한다. 독립분석가들은 시간적 요인도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한다. 결정 연기는 한편으로는 즉각적인 정치적 압력을 줄이고 보다 기술적이며 신중한 분석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대한 위반 가능성에 대한 주저함으로 비춰질 수 있다. 어느 효과가 우세할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없다. 지금까지 관찰되는 것은 공식적인 답변 부재와 누적된 사실의 중대성으로 인해 지속되는 제도적 교착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디는 과거 행위의 유효성을 둘러싼 법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계속 수행 중이다. 권한이 법적 측면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되는 동안 해당 당국이 완전히 활동하는 상태인 이러한 제도적 정지 상태는 흔하지 않다. 발생할 때마다 시스템이 자체 구성원에 대해 효과적인 통제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러한 잔류가 제도적 균형과 공식적 보장에 대한 존중을 반영한다고 본다. 다른 이들은 책임 메커니즘의 취약성을 드러낸다고 지적한다. 어느 쪽이든 이 사건은 통제 수단이 대중의 지속적인 감시 아래 직접 시험대에 오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사건의 파장은 검찰총장 개인을 넘어선다. 이 사건은 법무부의 활동 기준을 재정해야 하고 내부 통제의 경호성을 시험하며 향후 행정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예외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직위를 맡았을 때 법의 범위 내에서 행동한다는 것의 정의 자체가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복잡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추적은 계속되고 있다. 내려지는 각 결정, 각 기관의 움직임, 그리고 각 장기간의 침묵은 미국 체제가 자신의 헌법적 한계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거나 반응을 주저하는지를 드러내는 데 기여한다.